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시장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쏙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 자,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하이닉스가 오늘도 3%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가격대가 20만 원대는 거의 안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내용은 하나예요. SK 하이닉스의 상황을 본다면 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여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저가도 지속적으로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연결지어서 보면 뭐가 되죠? 추세입니다. 추세.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예요. 우리는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하이닉스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액면 분할 이후의 상황,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미칠 건지, 그런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도 저는 매매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증을 먼저 하고 가야겠죠. 자, 일단 오늘 특별하게 매도한 종목은 없고요. 신규 매수 구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 전자, 재료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27%, 그쵸? 시가에 그렇게 강하게 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가 보면 4.3% 출발했는데 제가 매수한 가격은 시가입니다. 시가 128,300원, 그쵸? 근데 오늘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고가 돌파 구간에 진행을 하고 있다. 그쵸? 시가 공략이 들어갔죠. 자, 그 밑에 ST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딱 세 종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세 종목 중에 하나는 HLB, 두 개는 알테오젠, 세 번째는 ST팜이에요. 이 세 개만 딱 봅니다. 바이오를 보고 있는 이유는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물론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렇죠.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한데 그렇게 가파르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 고가에 대한 신호는 분명히 나왔어요.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바이오 쪽에 이 받게 되는 좋은 내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반영해서 매매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5월 달에 매수를 했고 손절을 한번 했죠. 더 빠졌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고가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을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래요.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3일 동안 75%씩 이렇게 수익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매한 거 태성이나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태성 제가 어저께 매도하고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는데 정확히 한 일주일 반 그 정도 기간 동안 50% 수익을 냈습니다. 그 전에도 11% 수익을 냈어요. 여기서 11%, 여기서 50%씩 이렇게 수익 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도 손절이 없진 않다는 거죠. 저도 수익 낸 것만 이렇게 딱딱딱 꼽아갖고 보여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린다는 건 매매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고, 그쵸? 정말 한번 주식으로 큰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여기 장 시작 전에 제가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하고 있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가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드렸죠.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한다.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미반도체는 고가 돌파 종목입니다. 즉 추세가 우상향으로 잡혀있는 종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가 강하니까입니다. 하이닉스는 왜 강할까요? 엔비디아가 강하니까예요. 엔비디아는 왜 강할까요? AI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가 오면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AI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요? 전기입니다.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변압기입니다. 송배전. 자, 그러면 변압기 관련주 중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HD, 현대, 일렉트릭 보세요. 몇 년째, 거의 한 2년 가까이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측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매매를 할 때 확정치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지는 거 오케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오케이, 다 인정한다.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만약에요.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현대 일렉트릭을 볼게요. 여기까지만. 이게 적게 올랐나요? 14만 원입니다. 이게 24년 2월 달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30만 원. 두 배가 더 올랐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부터 두 배가 더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서 보잖아요. 그러면 24년 올해 강세를 보였었던 이 8만 원까지의 강세를 보였었던 상황에서 내가 고가 돌파했다고 나 왜 싸게 못 잡았지? 여기서 잡으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저가를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쵸? 물론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 같은데 예상할 수 있죠. 근데 그 예상치를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한다고 한들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까? 단기간의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에코프로나 2차전지들 23년도에 얼마나 강하다고 아주 노래를 불렀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고가부터 70에서 막 80%, 그쵸? 평균적인 하락률이 한 70% 전후가 나옵니다. 에코프로 지금은 분할을 했지만 150만 원짜리가 막 얼마예요 지금?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BM 60만 원까지 가던 게 에코프로 BM 지금 20만 원입니다. 얼마 전에는 20만 원도 깨졌어요. 에코프로 머티 20만 원 넘어가던 게 7만 원, 8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평균적으로 한 70%씩 빠지죠. 에코프로 머티 지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겨우 뭐 한 4월 달 정도의 가격대 이 정도까지 회복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하는 과정에서 효율 높은 매매를 해야 되고 효율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자. 싸게 살라고 노력하는 그 순간 나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는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럼 자발적으로 물리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세가 한미반도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시세가 어떻게 나왔나요?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지금은 횡보를 짧게 갖고 가고 있죠. 끝은 있어요. 횡보 구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상황은 더 빨리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아직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그래도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지난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가는 아니다. 하이닉스 올해 24년 첫 분기 때 1분기 때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3년도 실적 적자가 8조 가까이 됩니다. 7조 7천억이에요. 이거 뒤집고 나서 사상 최고치 실적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 그 다음부터는 기대치의 실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적을 보고 숫자를 보는 거지 지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관건이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건 우리가 가격을 보고 즉 올라가는 상황에서 타점을 잡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제가 아까 전에 태성이나 그런 종목들 보여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원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보시면 오늘 9% 빠져요. 그런데 어떤 상황 나왔죠? 이미 저는 23%의 수익을 냈어요. 이거 나오기 전에 두산 같은 경우에 보시잖아요. 우리 기술을 매매하게 만들어 놓은 게 두산입니다. 근데 두산도 2% 손절이 있지만 14.7%의 수익을 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내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단순하게 이 내용을 뭐 차트의 움직임, 차트의 패턴 이런 뭐 그림 쪼가리 보듯이 이렇게 보잖아요. 아무리 10년을 봐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쫓아가서 매수하고 쫓아가서 매도를 했을 때 내가 수익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가 못 잡고 저가 못 잡습니다. 이 안에서만 놀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HLB 한번 보여드릴게요. HLB 제가 여기가 저가죠. 그렇죠? 여기가 저가인데 여기서 샀나요? 아니요. 확인했죠. 보냈습니다. 여기도 보냈어요. 그리고 매수. 반등 확인하고 이쪽 구간 30%예요.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죠. 이쪽 구간 18%예요. 그쵸? 내가 팔고 다시 매수합니다. 이쪽 구간 13%예요. 그리고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주고 다시 여기 4%예요. 여기 나오죠? 그쵸? 이 밑에 내려가면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13%, 18%, 31.9%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쪽 구간에서 안 올라가서 팔았더니 하한가예요. 그랬더니 FDA가 나오네. 이런 상황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종목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하고 올라가면서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랬을 때 33, 18%, 14% 이렇게 나온다고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보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 기준에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포함해서 내가 반도체 종목군으로 진짜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지급으로 매매하는지 배우시고요. 여기는 무료로 다 진행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을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 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역 보면 2주 안 걸리죠. 그쵸? 늘어나는 거 있죠. 근데 오차 범위 내에서 놀아야 됩니다.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계좌가 망가지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담아놨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토대로 제가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또는 한미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계속 강하다. 왜?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계속 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효율을 높인 매매를 하고 그러려면 단기 보유 전략, 즉 가격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구분짓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모두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